안녕하세요. 스마트 패스는 거의 끝나갈 때가 돼가네요. 저희가 12주까지 수업을 하는데 이제 10주, 11주까지는 이론 강의하고 이제 12주 차에는 달빛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정리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 35번부터 진행할 차례네요. 예, 테마가 총 40개가 들어있으니까요. 35번 왔으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자, 이제 35번은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이제 작년 시험은 여기에서 출제됐어요. 취득 가액 및 필요 경비 항목에서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취득 가액하고 필요 경비는 양도 가액에다가 더하기 항목인가 빼기 항목인가요? 빼기.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걸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세금이 더 조금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가? 조금. 그러면 이걸 빼줄라 하겠는가 안 빼줄라 하겠는가? 안 빼줄라. 안 빼줄라 하니까 너 빼고 싶으면 너 이런 서류 가져와라. 아주 까탈스럽게.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빼주겠다? 없어? 안 빼줘?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도 가액은 더하기 항목이요. 양도 가액은 더하기 항목이니까 조건을 복잡하게 해서 더하겠는가요? 조건 없이 그냥 막 더해버리겠는가? 그렇죠. 조건 없이 막 세금 물려버려. 양도 가액은. 그런데 취득 가액이나 필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만 빼죠. 자, 그럼 이제 양도 가액은 무슨 용어하고 똑같냐면 양도 가액은 총 수익 금액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총 수익 금액을 내 주머니로 들어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이 물건을 팔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다 합쳐서 얼마다. 그러면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다 통틀어서 토탈 이름을 총 수익 금액. 자, 그러면 학개론에서 수익하고 수익하고 이익하고 구분하는 거 배웠죠? 수익, 이익. 자, 어떨 때 수익이라 하고 어떨 때 이익이라 하는 거예요? 오, 아시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수입, 어쩌다 발생하는 것은 이익. 자, 오늘 지나가다가 이거 100원이 떨어져 있네? 그럼 이분 딱 주우면서 오늘 수입 벌었네 그러나 이익 받네 그런가? 이익 받네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업이요. 제가 이제 주식 거래하는 게 업이요. 그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남겨 먹으면 저는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는가? 주식 거래가 업이요. 업. 수입. 그런데 어쩌다 주식을 거래해서 오늘 조금 남겼어. 그럼 나는 이익. 그건 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벌어들인 것은 수입. 어쩌다 일시적인 행위에서 벌어들인 것은 이익. 자, 여기서 총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온 전체 돈이에요. 전체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문에서 이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내야 될, 양도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신 내줬으니까. 그러면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까지도 상대방한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 내가 낼 돈을 상대방이 내줬으니까 그것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돈이다, 안 받은 돈이다? 받은 돈이죠. 받았으니까 이것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저 포함한다. 여기는 포함이야.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분명히 앞에서 뭔가 하나 있었죠. 양도 시기를 정할 때와 양도 가액을 정할 때 이게 살짝 달라. 전번 2주 전에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양도 시기는
이 양도 시기에 대해서는 양도 시기는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을 가지고 따지든가요? 그 물건의 대금만 가지고 따지든가요? 그렇죠. 양도 시기는 그 물건의 대금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물건 대금만으로 판단해. 그럼 그 물건의 대금은 양도소득세는 그 물건의 대금이다, 대금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았으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그때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됐죠?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입니다. 자, 두 번째, 양도가액을 물어봤어. 양도가액은 여기서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의 액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의 돈만 내 주머니로 들어왔는가요? 내가 낼 세금까지도 그 사람이 내줬으니까 세금도 주머니로 들어왔는가? 세금도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제로 주머니로 들어온 돈 전부를 말하니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 대금하고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 그 가액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양도 시기에서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정할 때 그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대금이다, 제외한 대금이다? 제외. 그런데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받은 돈의 액수를 정할 때 그 받은 돈 속에는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돈이다, 제외한 돈이다? 포함한 돈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이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수관계인에게,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했네. 그럼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팔아먹을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팔아먹었어. 그럼 여기서 저가 양도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딱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시가. 자, 그럼 다섯 글자로 늘려보세요. 시가 인정액. 다섯 글자 시가 인정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국세에서는 시가라고 하고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 그럼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거래하면은 정부는 이걸 좋은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 자, 나쁜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한자로 바꿔보세요. 부인. 자, 여기서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어떻게 거래한 걸 부인해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저가. 저가로 양도한 그 액수를, 저가로 양도한 그 금액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저가로 양도한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다시 재계산하겠다? 시가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정을 따져봐야 돼요.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지면 나쁜 행위로 보고 이걸 부인할 것인가? 자, 차이를 보네요.
시가와 거래. 여기서 시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이 거래 가격은 여기서 거래 가격은 어떻게 거래한 금액이고 누구하고 특수관계인한테 어떻게 저가. 그렇죠. 이게 저가로 양도한 액수하고 저가로 특수관계인에 양도한 것과 지금 시세와 시가와 차액이 시가의 첫 번째 1번 시가의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또 금액으로 봐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3억 둘 중에 하나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 행위를 좋은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로 봐서 그 거래한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뭘로 다시 계산하겠다 시가로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연습이 없네. 그럼 연습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금액을 넣어볼게요. 시가와 거래 가액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를 편하게 10억이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10억 받을 수 있는 물건이요.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이번에 8억에 팔아먹었네요. 그럼 특수관계인에게 금액을 시세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졌고 금액으로 2억 차이가 났죠. 2억 차이가 났으니까 금액으로 봐서 3억은 차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그럼 3억은 차이 안 났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는 해결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차액이 자, 둘 중에 하나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이건 아니죠. 또 이제 여기서 또 이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는지 이걸 또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두 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가의 10억의 5%니까 10억이 5%면 얼마? 5천. 자,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많이. 시가 5%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부인하는 게 거래가를 부인한다, 시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양도 금액을 얼마로 신고했지만 8억. 그 사람은 8억으로 신고했지만 정부는 8억을 X 그어버리고 다시 얼마로 다시 재계산해서 양도세를 물려버린다. 10억으로 다시 재계산해서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문제 출제위원들이 진짜로 즐겨해요. 엄청 즐겨하시네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부정한 행위를 따질 때는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 났는가를 한번 따지고 3억 이상 차이 났는가를 따지고 3억 이상 차이가 안 났더라도 지금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를 또 한 번 따지고 5%.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는 금액은 주어지지 않았어. 금액은 주어지지 않고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5억이었습니다. 자,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를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고 다시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이런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런 지문은 먼저 3억이 넘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3억이 안 넘었더라도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 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5%가 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을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재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취득 가격이네요. 물건을 취득에 든 비용. 그럼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그럼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다 더하기 해라, 빼기 해라? 빼기 해라. 빼주는 거. 자, 빼주는 거. 이제 빼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중개보수나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 이거 뭐 할 때 들어간 돈인가? 취득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가 있으면은 비용 처리가 된다. 영수증, 증빙서류 있으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참고 보세요. 밑에 바로. 자, 참고.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도 안 써놨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돼.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 요즘은 세금 내고 세금 냈다고 은행에서 뭐 도장 찍어주고 오늘 도장 세금 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에 채버리잖아요. 바로 계좌로 자동이 채버리거나 계좌에 채버리면 내 통장에 찍혀. 그럼 통장에 있는 거 사본만 복사해서 내밀어도 그것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돼. 그래서 굳이 납부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 정부가 가져간 세금들은 납부 영수증을 굳이 보관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금 냈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그때는 필요경비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취득에 관한 쟁송. 자, 취득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갔어. 그럼 이 소송 비용은 정부가 가져갔는가요? 변호사가 가져갔는가? 변호사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변호사한테 내가 준 돈은 뭐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증빙이 있어야 돼요. 증빙이 있어야 되거나 만약에 증빙이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있어야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도 확인되면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여 이렇게 쭉 나왔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했어요. 자,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 계상. 자, 계상이라는 말이 뭐가 있는가요? 계상.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장부상에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가격과 구분해 가지고 장부상에 취득 가격은 이만큼인데 너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1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장부상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만큼을 네가 나 줘야 된다 하고 장부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래요, 이자예요. 요게 이자. 뭐에 대한 이자란 이야기인가? 취득이자. 너 지금 돈을 못 주고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은 1년 동안 이자를 계산하는데 그 이자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요. 그 1년치 이자. 그래서 앞에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는가요? 그렇죠. 장기 할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장기 할부라는 것은 돈을 1년 뒤에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뒤에 돈을 준다. 그래, 원금만 줘. 그런가? 1년치 이자도 더 줘. 그런가? 이자도 더 줘. 그러면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 1년치 이자 이만큼이다. 그 두 개 더해서 네가 준다고 하면 내가 그래 1년 뒤에 돈 받을게.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만 준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준다. 그렇죠.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이자도 취득 가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자니까 당연히 이자도 취득 가격에 들어간다. 구분 계상했으니까 이자가 취득 가격 속에 들어있는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가? 따로요. 구분해서 계상했잖아요. 구분해서 취득 원가 얼마, 이자 얼마 따로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취득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번도 똑같은 거예요.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네. 그럼 취득 원가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거래가를 확정했으니까 이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다시요.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으니까 이 거래가 속에는
원가만 들어있는가요? 이자도 들어있는가요? 이자도. 그럼 취득가액 확정할 때 확정된 금액에는 취득가액 더하기 이자 상당액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최종 확정했으니까 이 확정된 금액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취득가격이다. 이자는 빼고 취득가격이다.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격이라 합니다. 이제 5번. 이제 5번만 이해하시면 복잡한 거 다 끝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 폐업 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왜 붙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제 가공된 물건을 거래할 때, 가공이 되어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 이렇게 거래할 때 그 물건값에 10%씩 붙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누군가에게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재고품은 우리 회사가 지금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일단 사올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오는가 안 주고 사오는가? 주고 사오죠. 자, 주고 사왔어.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가지고 우리 회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팔아먹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세청에서 그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줘. 자, 그럼 다시요. 물건을 사올 때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왔다 안 주고 사왔다? 주고. 자, 주고 사왔죠. 근데 주고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물건을 싸놓고 나는 사올 때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돌려받지 않는다? 돌려받죠. 국가로부터 돌려받아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팔려고 쌓아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사올 때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 얼마 붙어 있는가요? 만 원. 만 원 붙어 있지. 10%니까. 자, 그럼 사올 때는 내가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다? 11만 원. 여기 먼저 이해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돼요. 11만 원 주고 사왔어. 그런데 나는 이걸 지금 내가 소비하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팔아먹을 목적으로 내가 물건을 사왔어.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만 원을 다시 정부로부터 이 만 원을 환급을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급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은 원가는 이제 11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됐죠? 그럼 10만 원이니까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죠. 이미 환급 받아버렸으니까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물어보면 취득 가격은 11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됐죠? 그런데 이 물건을 처음에 팔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미 환급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못 팔고 우리 회사를 못 팔고 지금 폐업을 하려고 그래. 폐업을 하려고 했을 때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 본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돼. 매각으로 간주가 돼. 그러면 이제 지금 폐업을 할 때 남아있는 물건은 회사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가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산 걸로 보는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 때는 환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개인적으로 내가 쓸 목적으로 환급을 받아. 환급을 못 받으니까 이미 환급 받았던 것을 다시 뱉어내야 돼. 다시 납부를 해야 돼. 그럼 요만큼을 다시 납부했으니까 지금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 시 잔존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 가격이 10만 원이다 11만 원이다 11만 원. 내가 환급받은 만 원을 내가 환급을 받았다가 폐업하면서 남아있는 물건을 다시 뱉어냈으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샀으니까 이때 취득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말해라 11만 원이라고 말해라 11만 원. 그럼 해결됐네요. 자, 해결됐어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조, 폐업할 때 지금 남아있는 물건은 지금 회사가 팔아먹으려고 가진 걸로 봐라, 내가 개인적으로 산 걸로 봐라. 내가 개인적으로 샀으니까 그때는 부가가치 환급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못 받죠. 환급을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요. 이 부가가치세까지도 취득가격에 인정이 취득가격으로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내가 물건 산 금액 속에 이 금액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흐름을, 이 부가가치세 흐름을 약간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제 양가로 2번 가보죠. 이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취득가격 인정 안 되는 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건 안 돼. 여기 주의하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세금을 냈더라도 나는 무엇과 관련해서 세금을 냈는가? 보유. 취득이 아니죠. 보유와 관련해서 납부한 세금은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상속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3단계 중에서 무슨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취득단계에서 냈으니까 당연히 상속세는 취득가격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또 정부로 또 이런 말 하네.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자, 상속세는 원래 죽은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상속이 살아있는 네가 대신 냈으니까 그거는 취득 인정 아니다. 죽은 사람이 세금인데 무슨 취득이냐 그거. 그래서 상속세는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자, 특수관계인과 다시 한번 나왔네. 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자, 이제 앞에서는 양도할 때는 특수관계인한테 팔아먹을 때는 지금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아버린 건 나쁜 짓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버려야 나쁜 짓이다? 낮은 걸 팔아야 나쁜 짓이었죠. 그럼 이제 반대로 사는 거, 내가 특수관계인에게 돈 주고 살 때는 금액을 장부에서 금액을 비싸게 샀다고 하면 나쁜 짓이다, 저렴하게 샀다고 하면 나쁜 짓이다? 비싸게. 더 빼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 나쁜 짓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가 취득이 되는 거예요. 고가로 취득했을 때, 자, 그러면 앞에하고 똑같이 볼게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저가로 양도했을 때는 지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나쁜 행위로 보고? 3억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면 나쁜 짓으로 보고? 5%.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특수관계인과 고가로 취득해서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나쁜 행위고?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면 나쁜 행위로 보고? 5%. 똑같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부당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3억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걸 부인해버리고, 고가로 취득한 걸 인정하겠다, 부인하겠다? 부인하고 뭘로 다시 계산하겠다? 시가로. 그러면 시가까지만 인정하니까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샀다고 해도 정부는 최종 얼마까지만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겠다? 시가까지만. 그러면 시가를 초과한 액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봐요. 시가 초과액. 시가 초과액은 취득 가액으로 인정이 되더라는 이야기인가,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인정 안 돼.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시가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가가 있고 거래가가 있어요. 지금 시세가 10억짜리예요. 지금 내가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산다고 하면 10억에 살 수 있어.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오늘 얼마에 샀냐면 11억에 샀어.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졌다? 1억. 자, 1억이니까 3억 이상은 차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자, 그럼 3억 이상 안 났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나 더. 시가의 몇 프로가 넘었는지 확인한다. 5%. 자, 5%. 10억이 5%니까 5천. 5천보다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많이 차이 났죠?
5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으니까 여기서 거래가를 부인해라, 시가를 부인해라. 거래가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11억에 샀다고 취득 가격을 11억이라고 신고했더라도 정부는 11억을 부인해버리고 얼마만 인정해주고 10억. 10억을 인정하니까 10억보다 더 높은 금액인 얼마는 부인하고 1억. 그럼 시가 초과액이 얼마란 야인가? 1억. 그래서 이거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1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억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1억은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3번은 당초 약정한 거래가액에 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돈을 내가 얼마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 줘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주지를 못해가지고 추가로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처음부터 내가 주기로 한 돈인가요? 주기로 한 돈하고 다른 돈인가요? 다른 돈. 여기서 약정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요. 그런데 10억을 약속한 날짜에 못 주니까 이자로 1,000만 원 더 달라가네. 그럼 이 1,000만 원 처음에 취득 가격이다? 취득 가격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는 요거는 취득 가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 시험 나온 게 3번 지문이에요. 요게 3번 지문,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4번은 두 개를 비교를 좀 하셔야 돼.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먼저 그 밑에 참고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됐어. 자, 내 면적이 감소됐으니까 감소된 사람은 조정금을 내놓는다, 조정금을 받는다. 받는다. 근데 줄었으니까 조정금 받아야죠. 그러면 조정금을 받으면 받은 조정금은 내가 내 땅을 팔아먹고 받은 거다, 판 거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저 판 거하고 상관없이 받았으니까 이거 소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래서 비과세 돼요. 비과세. 그럼 이제 반대로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이제 다시 측량을 해봤더니 면적이 늘어났어. 면적이 늘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금을 내놓는다, 조정금을 받는다. 내놓는다. 자, 내놓는 걸 정부가 그 사람한테 징수한 걸로 봐. 그래서 징수한 조정금은 그 땅을 새로 살려고 내놓은 돈이다, 새로 사는 거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상관없는 돈이니까 요건 취득 가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하나 개정된 거. 여기에 세 번째. 이 경우에 증가된 면적의 취득의 시기는, 자, 증가된 면적의 취득의 시기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야 돼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라 그랬는가? 당초 취득일입니다. 이번에 연도 중에 법이 바뀐 거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당초에 처음에 취득했던 날짜로 소급해서 인정이 돼요. 그거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측량만 잘못된 것뿐이지 처음부터 이 땅은 내 땅인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유권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5번은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했어. 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했어. 다른 데서 이미 경비 처리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또다시 경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거 안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반 소득세는 가장 높은 세율이 세금을 아무리 많이 물려도 45%밖에 못 물려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많이 물리면 무려 70%까지 또는 80%까지 물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세금 물리는 게 더 좋겠는가요? 종합소득세, 일반 소득세로 물리는 게 좋겠는가?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용, 경비를 많이 빼고 물리는 게 좋겠는가요? 안 빼주고 물리는 게 좋겠는가? 안 빼주고. 그래서 안 빼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데서 했더라도 그쪽 거 포기하고 여기서 빼면 되잖아. 안 돼. 이미 거기 써먹었으니까 넌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미 다른 소득세, 일반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또다시 비용 처리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절대 안 해주겠다. 6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네. 자,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받은 이자는 자, 이자를 생각해 봐요.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하는 이 양도하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이 이자인가요? 양수자하고 상관없는 돈인가? 상관없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금 이자는 나 이거 물건을 내가 집 살라고 이 대출 받았다고. 안 돼요. 아니, 그거 은행한테 대출 받는, 은행한테 집 산 거 아니시잖아요. 은행한테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은행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해달라고 한가요? 그래. 원래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 대출금은,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양도소득세는 절대 안 해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3번 필요경비를 한번 가보죠. 이제 필요경비는 뭐냐면, 이 물건을 내가 샀어. 이 물건을 오늘 취득해가지고 이 물건을 취득해서 이 물건을 팔아먹을 때까지 그 사이에 들어간, 그 물건에 들어간 돈을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그럼 그 물건에 값어치를 올리려고 들어갔으면 비용 처리해 주겠는가요? 값어치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걸 비용 처리해 주겠는가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노력하겠는가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노력하겠는가요? 많이 물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비용 처리해 주려고 한다, 안 해주려고 한다? 안 해주려고 하죠. 비용 처리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그 돈이 그 물건의 값어치를 올리려고 들어간 것만 비용 처리해주고 값어치하고 상관없이 들어간 건 절대 안 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럼 값어치를 올리려고 들어간 돈이 뭐고 유지하려고 들어간 돈이 뭔지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 이제 자본적 지출은 값어치를 올리려고 들어간 돈이다, 유지하려고 들어간 돈이다? 올리려고.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제가 친구를 일주일 만에 봤어. 친구를 일주일 만에 봤는데 친구가 얼굴이 좀 바뀌어서 왔네. 그래서 내가 친구를 못 알아보면 자본적 지출이야. 근데 친구가 어디를 고쳐가지고 내 앞에다 막 얼굴을 뒤밀어. 야야야야, 치워. 이러면 수익적 지출이야. 바꾼지도 모르니까. 돈 쓰나 마나 똑같다. 그러면 그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안 돼. 수익적 지출은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돼. 그럼 자본적 지출은 주로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가. 공사비.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주로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들. 자, 예쁘게 보이게 포장하려면 뭐 해야 된가요? 화장. 그럼 건물 이쁘게 보이려면 페인트. 우리 집 이쁘게 보이려면 벽지, 장판. 요건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싱크대. 우리 싱크대를 교체하면 우리 집 값어치는 올라간다, 그대로다? 올라가기는 택도 없어요. 무슨 싱크대 하나 갈았다고 집값이 올라가요. 싱크대는 그거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근데 싱크대는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하면 이게 다 망가지겠는가요? 아시는 분 있네요. 자, 부동산 학교론에서 경기 순환 주기에서 경기 순환이 어느 정도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순환 주기 있잖아요. 그 중에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한센 주기가 몇 년이든가 대략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한센. 그래서 가구도 이름을 뭐라고 썼는가? 그래서 한샘이라고 썼어요. 한센 주기를. 그래서 한샘 가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밥통, 밥솥 같은 것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던가요? 무슨 아트? 키친 아트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주기가 키친 주기가 몇 년이든가? 3년에서 4년. 그래서 밥솥은 3, 4년 정도 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그게 키친 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키친이라고 쓰는데 그걸 그쪽에서는 키친 아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기로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싱크대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설치하면 그 물건의 값어치를 올린다는 얘기가 유지하려고 들어가는가? 유지.
유지하려고 하니까 싱크대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싱크대 설치 비용은 비용 처리 안 돼. 그다음 이제 개발 부담금. 자,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 추가 부담금이 있으면 내가 부담을 하면 그만큼 값어치는 올라간다? 그대로다? 올라간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그건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하면서 양도할 때 직접 들어간 돈이 있어요. 야, 내가 이 물건을 양도할 때 직접 들어간 돈도 증빙만 있으면 바로 비용 처리가 돼.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양도할 때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못하니까 주로 누구한테 맡기는가요? 세무사. 세무사한테 맡기고 비용 주고 맡겼으면 그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또 양도할 때 내가 계약서를 못 쓰면 누구에게 계약서를 의뢰하고? 아니, 우리한테 의뢰하지. 무슨 행정사한테 가요. 누가에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공인중개사가 받은 중개보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취득할 때 중개보수나 양도할 때 중개보수는 둘 다 증빙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리고 양가로 2번. 야, 요거 때문에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요 양가로 2번이 이해돼 버리면 세법 이해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양가로 2번은 추계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그럼 추계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실제로 쓴 비용이 내 증빙이 실제 증빙이 있다, 없다? 내 실제 증빙 자료가 있을 때 추계로 가는 거예요? 없을 때 추계로 가는 거예요? 없을 때.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없으니까 취득에 돼.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샀을 때 내 증빙, 영수증이 다 없어져 가지고 추계 방법으로 순서를 어떻게 잡았는가? 매, 감, 한, 기. 내 물건과 비슷한 물건 매매 사례가 없어. 감정도 없어. 그럼 세 번째로 환산. 자, 환산 됐네요.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더라도 이거 실거래가로 실제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오케이 하네요. 받는다 안 해요? 받아요. 이것도 실거래가로 인정이 돼. 그러면 실거래가로 인정이 되니까 비용도 내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당연히 해줘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돼.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이거 네 금액 아니잖아. 너 실제 취득 가격 아니잖아. 너 실제 가격이 아니라 양도 가격을 역산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이잖아. 환산한 금액이잖아. 그랬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필요경비는 아니요. 네가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한 필요경비 계산공제로밖에 안 돼. 자, 그럼 1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 그랬더니 국민들이 따졌어. 아니, 환산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인정해준다면서. 환산 취득가격도 실거래가로 실제 취득가격과 동일하게 봐준다고 했잖아, 네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따지니까 그러면 네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한 것하고 1번하고 2번을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납세자 네가 유리한 걸로 해. 그럼 둘 중에 적은 걸로 해? 큰 걸로 해? 큰 걸로 해. 둘 중에 더 큰 걸로 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법에다는 어떻게 써놨냐면 못 알아먹게 써놓은 거예요. 법에다는 환산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2번으로 할 수 있다. 맞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될걸.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걸로 해라. 큰 걸로 할 수 있다. 큰 걸로 해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빨리 알아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알아먹게 하려고 문장을 길게 써가지고 이걸 못 알아먹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못 알아먹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비용 처리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해.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용처리 하면 할수록 정부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이나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더한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걸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큰 거. 둘 중에 더 큰 걸로 해라. 그러면 이제 환산취득가격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죠.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손대야 되는가요? 그냥 그냥 패스해야 되는가? 패스? 근데 여기서 막 풀려고 하고 있어. 자, 환산취득가 한번 가보죠. 환산취득가격은 실지 양도 가액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자, 곱하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취득 가격을 구하고자 한다, 양도 가액을 구하고자 한다. 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요? 구하고자 하는 게 취득이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취득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위에다 쓴다, 밑에다 쓴다. 아기가 울고 있어. 그럼 아기가 엄마를 업어준다, 엄마가 아기를 업어준다. 엄마가 아기를 업어줘야죠. 울고 있는 아기를 업어줘야죠. 여기서 지금 울고 있는 게 누군가요? 취득. 그러니까 여기 취득이 위에 올라가야 돼. 양도가 밑으로 가야 돼. 취득 시 기준 시가, 양도 시 기준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산취득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환산취득을 구했어. 환산취득가 공교롭게 구했어. 그런데 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알아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내가 구했더라도 계산공제를 못 구하면 또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에서 채권 나오죠. 국민주택 채권.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어.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버리면 이익을 보고 판다, 손해 보고 판다? 손해. 당연히 손해보죠. 그럼 매각 차손이 발생이 돼. 이 매각 차손은 내가 이 채권을 사고 싶어서 샀는가요? 강매를 당했는가요? 이렇게 말하면 정부 싫어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정부는 너 반드시 그걸 사라. 강제로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돈 없으니까 오늘 샀다가 바로 팔아. 팔면서 손해보고 팔아. 그럼 손해봤더라도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걸 내가 사고 팔았는가? 정부. 국가에게 신고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니까. 그래서 이 매각 차손은 내가 손해본 돈은 비용 처리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에 매각을 해서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와 금융기관 이외에 매각했을 때 차이예요. 금융기관에 오늘 팔아가지고 손해본 돈을 내가 오늘 은행에 팔아서 이만큼 손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뻥치고 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대로. 그럼 그 금액은 전부를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금융기관 이외, 금융기관이 아닌 쪽에다가 팔아가지고 얼마 손해봤어.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닌 데다가 그냥 사적으로 팔아가지고 얼마 손해봤으면 그냥 내가 제대로 말했겠는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가?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너 오늘 이거 팔아서 얼마 손해봤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은행에다 문의해서 어느 은행에다 팔면 얼마 정도 손해보는 걸 확인해 볼게. 그러면 내가 손해봤다고 한 돈과 은행에서 매각하면 얼마 손해본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비용으로 잡아준다, 적은 걸 비용으로 잡아준다. 그렇죠. 적은 걸 비용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보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건 뭐냐면 필요경비 계산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추계로 하거나 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만 경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격을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하면 필요 경비도 누가 정한 액수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정한 것만큼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된 가격의 3%만큼 인정하겠습니다. 왜 3%인가? 잘 생각해요. 이것도 설명하는 순간 갑자기 훅 올라올 거예요. 열이 좀 나실 거예요. 자, 제가
땅이나 건물을 취득세 잘 생각해 보세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세율은 몇 프로? 3%. 농지가 아니면 4%. 정부가 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물릴 때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라, 높은 세율을 적용해라.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기들은 뺏어갔으면서 비용 처리할 때는 높은 걸 비용 처리해 주고 있는가, 낮은 걸 비용 처리해 주고 있는가? 낮은 거. 그래서 3%밖에 안 해줘. 그래서 여기서 3%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4%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3%가 아니라 4%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물건 살 때 세금으로 최소 토지 건물,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 몇 프로 세금 냈는가? 4% 냈죠. 그럼 4% 해줘야 돼요. 대신에 농지인 경우는 3%다 이렇게 바꿨어야 돼. 취득세 내는 거 똑같이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4%를 인정한다, 3%를 인정한다. 3%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그때는 0.3%밖에 안 해줘.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내네요. 미등기로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인정 안 된다, 된다. 그 조금 해주면서 된다 하는 거예요. 미등기 때는 0.3%밖에 안 해줘. 일반적으로 등기하고 팔면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도 1%. 첫 번째 하나만 딱 보면 돼. 토지 건물만 거기 가면 돼요. 토지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몇 프로 비용 처리해 준다? 3%. 그것도 취득할 때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의 3%밖에 인정을 안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혹시라도 계산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산 문제 175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로 시험장에 가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패스해야 될지 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취득일은 2021년 4월 19일이고 2020년 9월 10일 날 팔아먹었어. 근데 물어본 자료가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 한번 볼게요.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보죠. 실거래가 있는가 봐. 없죠. 실거래가 없으면 뭘로 하고? 순서 매, 감, 기. 순서 이렇게 내리죠. 그런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했으면 취득 가격의 1번은 뭘로 해야 된다? 실거래가. 자, 실거래가 찾아. 없죠. 그럼 다시 내려. 매, 감, 환. 환자가 안 보이죠? 환이 없네. 그럼 기준시가는 있는데 중간에 환산이 있는데 이제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해야 돼. 환산 취득가는 실제 양도가 얼마? 이거 실거래가 인정받았으니까 5천이 실거래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5천 곱하기 이제 밑에는 양도시 기준시가는 얼마? 6천. 자, 6천. 취득시 기준시가 3천. 자,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다. 환산 취득가 2,500. 자, 취득가액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돼. 계산 공제.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천에다가 곱하기 자, 토지고 등기가 됐네. 등기된 토지 건물이니까 몇 프로 인정한다? 3%. 자, 3%. 그러면 3천에 3%니까 3은 9. 자, 9니까 얼마? 계산기 눌러보세요. 3천 곱하기 3%. 90이요, 90. 근데 900이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계산기 눌러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900으로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확실히 해야 돼요. 자, 90만 원. 자, 그럼 여기 됐어.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자, 여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더한 것을 합쳐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큰 거. 그러면 이 두 개가 크죠. 그럼 2,590이죠.
그러면 양도 가액은 지금 얼마? 5천. 5천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합친 금액이 2,590. 이거 두 개를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끝에가 90이죠. 자, 끝에가 90이니까 제일 끝자리가 뭐 있으면 되고? 10. 자, 그럼 뭐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네. 그러면 5천이니까 여기 2,500을 빼면 2,400. 그럼 답은 5번. 끝.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 두 개만 여기서 구할 때는 환산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만 구하기만 하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못 구하니까 아무리 시간을 줘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연습을 딱 한 번 하고 이거 푸는 요령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답은 진짜 쉽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 분은 연습해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할만하면 해보시고 나는 도저히 이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제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구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저걸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1번 문제. 1번은 취득 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포함되는 거. 1번. 취득 대금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거래가액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 자, 그런데 포함되는 걸 찾아라? 안 되는 걸 찾아라? 포함되는 거. 그럼 답은 1번.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면 무조건 세법 그러면 어렵다고만 느끼면 안 되는데 무조건 세법 하면 어려워요. 공부도 않고 어려워요. 막 그래. 어렵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아침에도 들어가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이거 있어요. 어제 질문이 세법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면 돼요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이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걸 그걸 인정한다, 부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가를 초과했으니까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시가. 그러면 초과액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니까.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여기요. 각 사업료 또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 이미 들어갔네. 다른 데서 이미 써먹었으니까 양도에서 또 써먹은다, 못 써먹은다? 못 써먹은다. 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돈을 늦게 줘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네요.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이거는 처음에 원금이라냐 원금은 아니라냐인가? 원금 아니죠. 원금 아니니까 이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딱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양도 가액은 3억. 실거래가. 취득 가액은 2억 1천. 이것도 실거래가. 됐네. 그럼 그다음에 쭉 나왔더니 중개보수 200만 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800만 원. 납부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세금 냈으니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등기된 것으로 사업용 토지 당하며 해당 토지 이외에 2006년에 양도된 것은 없어요. 엄청 쉽네요. 양도 차익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 빼시면 돼. 그럼 양도 가액은 얼마? 3억. 취득 가액은 2억 1천. 필요 경비는 800, 1천. 자, 빼기. 3억에서 2억 1천을 빼면 9천. 아니, 3억에서 2억 1천을 빼니까 9천. 9천에서 1천을 빼니까 8천. 암산도 되겠네.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쉬운 걸 시험에 내는데 계산이라고 나 못 풀어요. 나 이제 계산 나와서 어려워서 못 풀어요. 남들이 보면요 창피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어떻게 구하는가 식을 먼저 익히세요.
이게 식은 익혀놓지 않고 계산을 풀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합계론이든 세법이든 계산 문제는 먼저 식을 익혀놓으셔야 돼. 식을 익혀놓은 다음에 그 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돼. 너무 단순하거든. 숫자만 대입하면 돼. 계산이 복잡하면 뭐 누르면 되고 그 성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 쓰러 가니까. 자, 됐죠 이제. 자, 이제 지문 다시 가볼게요. 지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억이네. 5억이니까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한다,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 자, 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오, 맞았네. 요 지문이 중개사시험 모든 자격시험의 기준으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1번이. 모든 자격시험에 나온 요 지문이 1번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연습. 시가 10억 자료로 평가된 것, 특수관계인에게 8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럼 얼른 봐. 이제 차액이 2억. 3억은 안 넘었는데 시가 10억에 5%. 5%면 5천. 5천보다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많이 차이 났으니까 시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해버리니까 양도 가액은 얼마로 계산한다? 10억. 10억으로 계산한다. 봐요. 금방 풀리잖아요. 자, 3번은 소송, 취득과 관련한 소송 비용이니까 이것도 증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증빙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자, 4번. 폐 없이 잔존 제한은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고 본다? 나한테. 그러면 내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내 개인적으로 산 거다. 개인적으로 샀으니까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까지도 취득가격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으로 샀으니까. 자, 5번. 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이자로 봐라. 처음에 약속된 게 아니다. 아니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6번. 추계 방법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 두 가지. 환산 취득가액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에 양도 비용을 더한 것을 비교해서, 그러면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2번으로 해라, 1번으로 해라. 큰 거니까 어떤 걸로 하라? 1번이, 됐죠?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1번이 2번보다 적었으니까 몇 번으로 해라? 1번이 2번보다 적었으니까 몇 번으로 해라? 더 큰 걸로 해라. 그래서 2번이 더 컸으니까 1번이 적었으니까 적은 걸 빼고 더 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어요. 법 지문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해라, 적은 금액으로 해라? 큰 금액으로 해라. 자, 7번.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에 면적이 증가됐네. 자,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내 면적이 늘었으니까 내가 징수한 조정금 내놨죠.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금으로 내놓은 거지 물건 살려고 낸 돈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8번.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로 했다. 그럼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 그러면 토지 건물이었을 때는, 토지 건물이고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몇 프로만 인정해 준다? 3%. 미등기는 0.3%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잡한 내용이 끝났어요. 자, 엄청 복잡한 게 지금 끝났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36번 테마 이제 산출 세계 계산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한번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